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23페이지, 그리고 189페이지, 그리고 197페이지에 있는 각각 단면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 개구부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단면에 대한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의 타입이 창이 있지만 사실 단면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실창을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 전체에 비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창틀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창문 전체가 크기 때문에 치수만 다를 뿐이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 거실 창문이나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작은 창문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똑같은데 치수가 조금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123페이지에 있는 플라스틱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크기를 이렇게 같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렉탱을 이용하셔서 길이는 300으로 하시고요. 높이는 45를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창틀은 다 똑같아요. 창틀의 크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골뱅이 30에 각도는 60 하시면 높이 6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1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15 정도로 딱 맞추진 않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운데서 조금 올라오는 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리고요. 이 부분을 무브해서 살짝만 올리시면 돼요. 시험 때는 사실 이게 크게 의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시간에 바쁘게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마시고요. 자, 가운데 선을 하나 올리시고 양쪽 끝으로 선을 하나 올려요. 지금 플라스틱 창호 같은 경우에 보면 치수가 되게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선, 양쪽 끝선 올리고 옵셋 35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양쪽 끝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요 창틀이 들어가기 위한 30짜리 2번, 여기서 한 번, 2번, 여기서도 한 번, 2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선 전체를 선택하셔서 파란색으로 바꾸시고요. 파란색 바꾼 부분을 무브를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복사를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카피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32칸이 있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다시 한번 두 개를 잡아서 무브를 하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TR 엔터 하셔서 트림으로 이 부분 선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운데 노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유리의 단면을 표현해 주시면 플라스틱 창호가 완성됩니다. 플라스틱 창호는 특별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 플라스틱 창호 기호를 넣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상에서 알루미늄, 목재창, 이중창호 이런 말이 없이 플라스틱 창호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모든 창문을 이런 표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방창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번 시간에 여기까지 그렸죠. 300 올라와서 120 올라오는 여기까지 이제 온수 파이프까지 그려봤는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이제 접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방 쪽 부분에 창문을 절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창tet돌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벽돌을 옆으로 옆세워 쌓기를 합니다. 이 옆세워 쌓기 하는 방법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방바닥에서부터 반전 높이가 2400일 경우를 준해서 창문 틀은 방창문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200이에요. 이거는 규격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반전 높이가 2400이 아니라 2300이면 1200을 올리는 게 아니라 1100을 올리셔야 되겠죠. 창문이 1200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반전 높이 24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1200 올렸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옵셋 120을 두 번 내려요. 한 번, 두 번. 자, 두 번째 내린 거는 단열재 마감선이고요. 첫 번째 내렸던 건 이렇게 꺾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필렛 멀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부터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첫 번째 선에서부터 이 선과 연결되고요. 두 번째 선에 와서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선은 단열재만 이렇게 꺾여지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을 이용하셔서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선을 다 자르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시멘트 벽돌이고 여기는 적벽돌인데 시멘트 벽돌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 부분이 그 적벽돌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시멘트 벽돌이 보이면 되게 안 이쁘겠죠. 밖에서 쳐다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단열재 역시 스티로폴 재질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외부로 노출되면 이 단열재가 부식되거나 곰팡이가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적벽돌로 덮어서 마감을 해주는 것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단열재 기호를 넣어야 되겠죠. 단열재 기호, 단열재 두께가 120이기 때문에 절반 해서 60 정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베팅선을 집어넣어 주는데, 베팅선이 일단 좀 클 거예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특성하셔가지고 120이기 때문에 0.6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적당하게 선이 크기에 맞게 베팅선이 들어가 주고요. 벽돌 기호 표시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하시고 벽돌 한 장 높이 60 선택하셔서 객체 선택, 객체 선택. 벽돌 들어가는 부분에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벽돌이 들어가는데, 이 벽돌이 원래는 노란색이 맞아요. 근데 너무 진한 색깔을 하면 출력했을 때 얘가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 선을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화이트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가 0.3mm를 의미하는 거겠죠. 0.3mm나 0.2mm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치를 집어넣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치를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도는 45도 그리고 간격은 40인데, 이 간격이 40인 이유가 뭐냐면 목재와 그 차별성을 두고요. 벽돌의 재질 표현이, 벽돌은 너무 잘게 하면 시커멓게 보여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목재 한 두 배 정도 표현을 하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표현되면 되게 진하게 돼서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이 재료 기호는 항상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이제 창문의 그 기본적인 창문을 집어넣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창택돌, 옆세워 쌓기, 적벽돌 옆세워 쌓기를 볼 건데, 벽돌의 크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190에 90이죠. 벽돌 크기를 생각하고 벽돌을 옆으로 세워 쌓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요. RO 엔터 하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15도를 치시면 이렇게 벽돌이 15도만큼 살짝 움직여져요. 그리고 나서 무브를 선택하는데 역시 직선을 끄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사실 정확한 치수의 의미는 없지만 이 선과 이 선이 딱 붙는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하셔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해치를 집어넣을 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선이 살짝만 붙게끔 만들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도면이 작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80에 30이죠. 그리고 여기는 120에 역시 마찬가지로 45. 그 앞서 설명드렸던 거실과 크기가 차이가, 거실에서는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150이었죠.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그러면 그 만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건데, 둘이 합쳐서 200이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크기를 고려한 거예요. 여기 벽돌 1.0B가 190인데 몰탈 두께 10mm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선 두께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골뱅이 80에 그리고 3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창틀은 다 똑같았죠. 골뱅이 30에 60짜리 창틀을 하나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리시고요. 라인 올리시고 옵셋 해서 일단 30 넣으시고 30 넣으시고, 그럼 마지막 선은 30을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끝선만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 올려주시면 30 부분에 창틀이 들어가지는데, 이게 조금 보기 싫으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 30, 10, 30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창틀 끝에가 이렇게 약간 선이 남아야지 이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옵셋 10 하시고, 이거 외우시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외워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 30, 10, 30 하시고 1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무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게 이 앞부분 알루미늄 창호 완성을 한 거고요. 알루미늄 창호 앞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푸른 0.09mm, 0.1mm의 선을 집어넣으시고요. 자, 두 번째 렉탱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120이죠. 골뱅이 120에 45죠. 120에 45짜리를 하시고,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긋는데
이렇게 라인을 긋고 나머지 여기는 120이기 때문에 그냥 옵셋 30만 계속 하시면 돼요. 30, 30, 30, 30 이렇게 하시면 딱 맞게 틀이 나올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선을 복사를 해요.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십니다. 자, 여기 원래는 창틀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맞춰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 창틀 크기가 약간 달랐어요. 목재가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렇게 목재선 창호가 튀어나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와 보여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두 개 역시 마찬가지로 무브해서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창틀 크기는 전체 1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200의 반인 600을 옵셋 시켜서요. 익스텐드 하십니다. 요 선 기준으로 이 선들을 다 익스텐드 하시고요. 하나가 안 됐죠. 익스텐드 하신 다음에 그 해치는 미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미러를 하게 되면 해치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미러를 한 상태에서 해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미러 하시고 이렇게 미러 한 상태에서 이제 해치 작업을 할 거예요. 해치하셔서 목재 기호이니까 45에 각도 45의 간격은 20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 선택, 그리고 여기 선택, 선택. 알루미늄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MA 엔터 하셔서 MA 하셔서 여기를 파란색으로 바꾸시면 기호가 완성됐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무브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창문이 완성됐고요. 이쪽 부분에는 인면적으로 보여지는 창문이 있죠. 자, 반전 높이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인면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에는 해치를 역시 벽돌 해치를 넣는데 0도 벽돌 두께 60을 하셔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인면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옆쪽 창문이 인면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가장 가는 선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방해 창문 표현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1200이 아니라 600만 내리면 화장실 창문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 창문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현관문, 위에 고정창이 있는 현관문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이 있습니다. 방문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 거지만 방문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부엌문이에요. 그런데 부엌문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좀 다르죠. 역시 현관문도 손잡이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원형 손잡이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부에 문틀이 없는 타입이 있고 문틀이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설계자의 입장에서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현관에서는 문틀이 없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관 부분에서는 물론 문틀이 있는 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는 방법은 문은 다 똑같습니다. 방문 그리는 방식이 현관문 그리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법들이 다 똑같은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문 그리는 방식은 좀 달라요. 고정창과 중문 그리는 방식은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의 표현 방법에서는 중문은 역시 벽체 두께랑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체 두께가 1.0B 공간 쌓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190에 높이는 30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은 골뱅이 30에 높이는 150이라 그랬죠. 15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운데예요. 중앙 부분. 기준을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잡고요. 양쪽으로 옵셋 10을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요 가운데 선은 지우셔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안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지우는 게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옵셋 30을 양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보내시고 자 라인을 이렇게 끝선으로 서로 라인을 하나씩 보내놓고요. 이 부분을 무브에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나머지 선 창문 그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 올려서 쭉 올려가지고 선을 만들어 놓으시면 문이 하나 이 중문 같이 이렇게 미석인 문으로 되어 있는 중문은 됐고요. 자, 문 전체 높이 2100이잖아요. 2100으로 일단 맨 위에 높이를 하나 선정해 놓고 하나를 더 하는데 2100 나누기 2 해서 2100의 가운데 부분에 선을 놔야지만
우리가 중문에서 이렇게 미러를 시킬 수 있게끔 준비가 될 거고요. 지금 그리다 보니까 앞에 했던 방법이랑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자, 이렇게 가운데 선 지우고요. 옵셋 900. 자, 이 900은 뭐냐면 손잡이도 들어가고요. 미석이문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안으로 움푹 패여서 들어가긴 하지만 손잡이 부분에 보호 선틀이라 그래서 나무를 한 번 더 대요. 잠금 장치가 달릴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보강 차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무 선틀을 하나 더 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나무를 900 정도, 손잡이 위치가 항상 900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중문이 완성이 되고요. 이 중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관에 있는 고정 창문인데요. 현관 고정 창문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역시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하셔서 골뱅이 300에 골뱅이 190이죠. 골뱅이 190에 30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운데 선을 하나 그리는데 여기에서 선은 가운데 선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현관은 고정창이잖아요. 창문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미석이처럼 양쪽으로 문이 필요하지 않고요. 옵셋 15만 이렇게 가운데로 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창문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렉탱으로 골뱅이 30에 높이는 60이 되겠죠. 이렇게 30에 60이 되는 창틀을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요. 창문이 움직이지 않는 창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석이 부분의 개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 높이는요. 이 문과 반자틀의 높이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한 300 정도는 돼요. 그러면 30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0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올려요. 자, 되게 짧죠?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이렇게 해서 미러합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서스 창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목재 기호를 표현할 필요 없고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이렇게는 파란색으로 가는 선으로 인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고 나머지 유리 부분만 이렇게 그 단면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현관문에 있는 고정 창문. 현관문이나 부엌문은 그리는 방법이 방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을 드려서 별다른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인면에서 표현되는 이런 개구부의 단면 표현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에 있는 절단 부분이 나왔을 때,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의 표현 방법이 가장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 잘 숙지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플라스틱 창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선 기준으로 35, 35, 이쪽에서 35, 이쪽에서 35 하시면 충분히 도면 그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